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34,000포인트, 34,200포인트 요 구간을 살짝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완벽한 돌파라고 하기에는 뭐 살짝만 밀려도 이탈하기 때문에 돌파 시도 중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현재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3,6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전일 뭐 장중에는 약간의 이제 플러스 쪽 강세로 진행됐었는데 뭐 마감에는 그냥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위에 그냥 유지만 해줘도 13,600포인트 공방만 펼쳐줘도 21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꼬리를 말아서 위쪽으로 돌리면은 14,000포인트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유지만 해줘도 되고 위쪽으로 한번 먼저 치고 올라가서 14,000 도전하고 다시 밀려도 괜찮은 모양이다. 둘 다 괜찮습니다. 뭐 치고 한 차례 먼저 치고 올라가면 좀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의 돌파보다는 이 21선이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면은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미리 두들기고 내려오는 게 좋고 그냥 적어도 그 정도 강세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3,600에 크게 이탈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다중바닥을 만들거나 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유지만 잘해줘도 충분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감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클라리다 부의장이 뭐 인플레이션 확대가 커져서 연준의 채무 달성 위험이 발생하면 시장과의 대화 그리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뭐 성장 지원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냥 준비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 뭐 추후에 논의될 수는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스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암호 자산 문제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융규제 당국이 공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카고 연은의 이제 에반스 총재가 이제 최근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우려감을 제시하는데 그거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지금 현행 완화 기조 정책을 뭐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정책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에 강력하게 지금 이제 유력 위원인 에반스 총재가 뭐 지지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데일리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연준 당국자들이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 고용과 물가 목표에 이제 현저한 진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테이퍼링에 대해서 당장은 얘기할 게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돼도 내년 시행이 가장 뭐 높고 좀 당겨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후 뭐 하반기 정도면은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일정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그 유럽위원회의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이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제 완료하면은 이제 이 부분을 증명하는 디지털 인증서 6월 1일부터 갖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백신 여권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신 여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프랑스의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ECB가 이제 그 긴급 자산 매입을 조기 축소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경감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코스피는 그냥 횡보하면서 오늘 조금 쉬고 있습니다. 어제 3,150포인트 회복하면서 여기서 그냥 21선 공방 펼치면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을 줄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간단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뭐 사지도 팔지도 않고 오늘 선물 소폭 매도 그리고 콜옵션 소폭 매도 그리고 풋옵션 소폭 매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식 매도, 선물 매도에 콜 매도, 풋 매수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포지션 아닙니까라고 볼 수 있는데 금액 자체가 다들 워낙 적죠. 그러니까 중립 이하 정도 수급이지 뭐 하락을 뭐 뜻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수급이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 속에서 그냥 중립이하 정도 수급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랑 투신 쪽에서 이제 연속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고 연기금도 좀 들어오면 좋은데, 연기금 뭐 크게 기대감은 없고 투신하고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연속적으로 아주 큰 금액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코스닥도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관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여주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덜 올라왔죠. 980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 61선, 21선, 980 세 단계나 이제 저항이 있는데 한 번에 넘어가면 제일 좋긴 한데, 일단 980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이제 회복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80 회복하면은 그때부터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래봐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뭐 한 2%도 안 되는 뭐 1.5% 정도 만 올라가도 980은 되죠. 그래서 한 2% 정도 올라가면 980 넘어가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돌파 시동 정도는 빠르게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지금 조금 더 강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관망세 정도였다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8만 원 아래서 아직까지 뭐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손해는 아니라고 봐요. 추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파운드리 분야나 볼 때는 좋고, 긍정적으로 TSMC의 이 거래처들을 이제 일부라도 좀 뺏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뺏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에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모멘텀이 된다. 뭐 2030년까지 비메모리도 1위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M&A를 통해서 뭐 NXP라던가 뭐 인수를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승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렵지 않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였고, 이제는 슬슬 조정을 좀 마무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달 말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삼성전자는 8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랑 뭐 1조 원 규모의 D램 후공정 위탁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뭐 조회 공시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합니다. 논의 중인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강세를 보이면서 14,500 이 저항 돌파 시도 정도는 나왔는데, 위쪽을 뭐 아예 유지되면서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5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뭐 2차전지 이런 뭐 소부장 관련들이랑 뭐 다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소부장 이제 미래선도 품목 65개 선정이 되고 8개 협력 사업을 승인했죠. 그러다 보니 기술주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이제 낙폭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흐름이 있었고 수급적인 흐름이었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좀 쉬어갈 것이냐는 그때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장대현목 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셨을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에서 초기에 생산된 ESS 배터리 4천억 규모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LG화학의 이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뭐 노이즈가 뭐 단기적으로 발생했지만 이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리콜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꽁꽁 숨기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리콜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사후 서비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마그나랑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설립하는 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에 그리고 마그나에 공급하고 있는 뭐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나 공급사고, 그리고 현우산업이랑 나라NMD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이제 LG전자 공급사로서 오늘 좀 멋지게 이렇게 한 차례 올라왔었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이렇게 꼬리 달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유지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꼬리 달고 좀 밀렸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종목은 뭐 거래량 실어가지고 이렇게 뭐 60일선 걸쳐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우디에 이제 중대형 굴착기 총 75대를 수주를 했죠. 그래서 수주를 줬죠. 그래서 오늘 11,500원 돌파 시도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나쁘지 않아서 이번에 11,500원을 넘어간다라고는 다음 목표치는 이제 13,000원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계업종은 건설업종 보실 때 꾸준히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 기술력 괜찮다라고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해외 쪽에 경쟁력 있는 두산마켓을 더 선호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가 흐름 자체가 좋죠. 두산마켓 쪽이 더 좋고 미국에서 미국이나 해외 쪽에 인프라 투자하면 당연히 이제 수혜를 크게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작은 종목으로는 진성테이씨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신 접종자들 마스크 미착용과 이제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된다라고 하니 이제 수혜받는 업종은 컨택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호텔신라라던가 최근에 이번 주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언급드리는 것 같은데 호텔신라라던가 3일 연속 계속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죠. 호텔신라도 이제 드디어 10만 원대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신라 영화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죠. 저도 영화관 간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작년엔 간 적도 없으니까요. 기억도 안 날 정도인데 그래서 CJCGV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은 J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J콘텐트리도 52,500원 요 구간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000원 위쪽으로 아예 양봉을 조금 더 길게 세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만 해도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52,500원 유지만 해준다면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컨택 쪽으로 보면은 OTT 쪽이랑 다 봤을 때도 충분한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관돼 있죠. 그래서 쇼박스도 그렇고 여행 관련주 중에서 하나투어라던가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신세계 같은 종목도 당연히 연관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컨택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편입 종목으로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대한전선 알고만 계세요. 대한전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누누이 말씀드렸죠. 효성 첨단 소재랑 효성 TNC 이쪽 다 코스피 200 편입되고 동원산업까지 이렇게 5개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제외되는 종목도 한번 보셔야겠죠. 이쪽에는 이제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외되고 이제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가 제외. 그리고 남선알미늄은 워낙 테마로 많이 움직여가지고 지금도 그 구간 자체는 매수 구간에 맞긴 한데 워낙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여서 썩 그렇게 눈길이 가지는 않는 종목이에요. 참고하시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 그리고 삼양사나 빙그레 그리고 애경산업 이런 종목들 7개의 종목들이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편입 종목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16개 종목이 있는데 요 코스피 200 종목이랑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본문에다가 이렇게 쭉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냥 넣어드릴게요. 그냥 본문을 참고하세요. 저희 제목 밑에 있는 거 제목 클릭하시면은 본문 이렇게 열리니까 거기에 그 코스닥 종목 많으니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이제 메타버스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제 지원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얼마 전에 출범을 한 것처럼 이쪽에 지원 대책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상승이 조금 정체되기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보다는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일주일에서 상승이 정체될 때 더 올라가면 내 종목 아닌 거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보면은 이렇게 한번 내려오면은 21,000원 이하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나 조금 관심 가져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선익시스템 옵티시스, 에이트원, 알체라 자이언트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다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또 하나 있는 게 BGF 리테일이 이제 네이버 제트와 손잡고
CU, BGF 리테일이 이제 CU 관리를 하죠. 그래서 CU 제페토 한강공원점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오늘도 또 한 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캠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세보 모빌리티의 모회사죠. 그래서 초소형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보 시리즈가 저도 기억나는 게 2017년 일부러 모터쇼를 이제 찾아가서 저희는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직접 가니까 이제 모터쇼를 찾아가서 이제 세미나 때 봤었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켄십스가 이제 소형 전기차를 이제 직접 이 정도로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을 좀 갖추고 있구나. 켄십스의 자회사인 정확하게 세보 모빌리티죠.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인상적인 그 당시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각광받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네이버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네이버랑 이제 캠시스를 그때 2017년 이제 그 모터쇼 갔을 때는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왔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뭐 추가로 이제 초소형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됐다라는 거 뭐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후에서 이제 백신 여권 쪽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테마주 SJ 솔루션이라던가 이제 그 라원 시큐어 그리고 아이크래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들이 살짝 움직였다. 요 정도까지만 뭐 체크하시면은 오늘 뭐 이슈는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우려감이 좀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니 그리고 수급적인 우려감이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은근슬쩍 슬금슬금 하나씩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성장주들은 좀 밀려 있고 민감주들이 좀 위쪽에 있고 요런 모양인데 이제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자리를 슬금슬금 찾아 올라갈 겁니다. 한 번에 다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종목별로 순차적으로 올라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성 있는 종목들, 지금 만약에 수급적으로 과하게 밀려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슈적으로 밀어내렸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시총이 너무 낮거나 테마성 종목들은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종목 많았던 분들, 특히 장이 이렇게 밀릴 때 피곤해 하실 거다. 그러니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 구간이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같이 밀렸을 때 뭐 해야 된다? 수평 이동해야 된다. 그리고 종목 압축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